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이죠. 네, 첫 번째 시간이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수업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주제 두 가지 다룰 텐데, 첫 번째 주제인 1번 제국주의는 정말 간단히 다루고 주제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국주의는 뭐냐? 이 서양이 요식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도 세워서 물건도 팡팡 찍어내고, 증기기관을 통해서 증기선, 증기기관차, 발달된 대포,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국가를 침입하여 식민지로 삼는 형태를 제국주의라고 하니, 대표적으로는 특히 이 다른 국가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 국가들을 침략을 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시기 지도를 살펴보면 여기 조선이 있었고, 중국을 통치하던 국가 청나라라고 합니다. 청이 있었고 일본 이렇게 있었는데, 요 청나라에는 영국이 와가지고 청을 공격을 하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역시 발달된 무기를 끌고 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일본이 자기들이 이제 당을 그대로 조선에게 돌려주게 되니, 이것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이죠. 마찬가지로 요 시기 조선도 다른 서양 국가들이 와가지고 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주제 2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요 시기 조선의 통치자 흥선대원군이 있었는데, 요 사람 어떻게 통치를 해 나갔는지 보면은, 일단 배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에 배경은, 이 조선은 세도 정치라고 해서, 세도 정치는 뭐냐? 왕에게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라 소수의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소수의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으니까 사회는 혼란스러워졌으니, 특히 얘네들이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삥을 뜯었단 말이야. 어떻게? 세금을 통해서. 요 시기 조선의 세금제도, 세 가지 세금제도가 있었으니 삼정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삼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금제도가 혼란스러워져가지고 백성의 삶이 힘들어졌다. 이 와중에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즉위하게 되는데, 나이가 어리단 말이야. 12살. 그래서 아직은 꼬꼬마니까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해가지고 통치를 해나가는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럼 이 대원군이 어떻게 정책을 해나갔느냐? 대원군의 국내 정책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이 대원군이 집권하게 되면서 이 세도 정치, 소수의 특정 가문, 이들을 이제 점점점 힘을 약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권력을 장악한 기구는 비변사라고 하는 국가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어요. 이 기구는 정치 기구이기도 하면서 군사 기구이기도 했는데, 이 비변사만 먹으면 정치도 할 수 있고 군사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원군이 보고 이 비변사의 힘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정치 기능은 의정부가 가져가고 군사 기능은 삼군부가 가져가서 나눠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권력을 분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변사를 약화시키고 정치와 군사 기능을 분리시켰다. 그 밖에 기존의 정치에 나서지 못했던 소외된 세력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면서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삼았다. 너 나와 일 좀 하자. 이런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도 정치 가문을 완전히 쫓아낸 건 아니고 일부와는 협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전을 편찬했으니, 그 법전의 이름 대전회통이라고 하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구조, 줄기가 되는 법전을 편찬했다 이거죠.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법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세금제도, 삼정 세 가지 세금제도를 개혁을 하니, 이 세 가지 세금에 뭐가 있었냐? 토지에 거두는 토지세가 있었으니, 이 토지세를 개혁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토지 조사를 다시 해요. 그래서 세금을 못 걷는 토지가 있었는지 이런 걸 파악합니다. 토지 조사를
측량할 양자, 땅 전자를 써서 양전사업이라고 하고, 자, 군포라고 있었어요. 또 다른 세금.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세금을 내는 건데, 문제는, 자, 군대를 안 가면 다 내야 되는데, 양반 이런 애들은 군대도 안 갔는데 세금도 안 냈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 평민들이 이들 것까지 다 이제 몰아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어가지고 힘들었어. 그래서 호포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양반도 세금을 내라. 이렇게 바꿉니다. 또 다른 세금, 환곡이라고 있었습니다. 토지세, 군포세, 환곡. 환곡은 백성들이 이제 쌀이 없을 때 쌀을 국가기관에서 대출을 해줬어. 그리고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았는데 나중에 그 하급 관리들이 이자를 엄청나게 이제 높이 친단 말이야. 그리고 장부를 조작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이제 빼먹으려고. 그래서 이 환곡을 개혁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중간 관리들이 빼먹으니까 지역민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해라. 지역 창고를 운영해라. 이렇게 바꿉니다. 사창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세금 제도를 개혁을 하고, 다섯 번째로는 자, 이 군포에서도 얘기했듯이 양반이라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세금도 안 내고 특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들이 어디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힘을 이제 키웠냐? 서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선배님들 제사 지내기도 하고 교육시키기도 하면서 막 자기들의 이제 세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기반으로 삼았는데, 이 서원을 대원군은 철폐, 일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시켜 버립니다. 양반 애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양반의 어떤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쁘진 않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자, 경복궁. 요 시기에는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가지고 폐허로 되어 있었어. 근데 이 경복궁을 다시 세운다. 중건. 다시 세운다는 뜻이에요. 다시 세워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겠다라고 한 거야. 돈이 없잖아. 어떻게 했을까? 원에서 원하면 납부하라. 원납전, 기부금이에요. 그리고 당백전, 고액 화폐예요. 원납전을 걷고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돈을 충당해서 경복궁을 세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많았다. 기부금이라고 해서 강제로 걷고 당백전이라고 해서 고액 화폐 내니까 물가는 폭등하고, 그래서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꼭 기억을 하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대원군의 어떤 국외 정책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요 시기 대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대외 상황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 시기 서양 국가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접근하고 있었으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가지고 요 시기 서양의 증기선이 출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의 증기선을 모양이 이상한 배다라고 해서 이양선이라고 했으니, 이 서양 애들이 접근하면서 뭘 요구하냐? 통상, 상업을 통하고 무역하고 수교, 교류를 하자라고 하는 걸 요구는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선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양과 조선의 충돌이 시작되니, 자, 어떤 게 있었냐? 자, 제일 첫 번째, 병인 박해,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 탄압이에요. 뭘 탄압했냐? 서양 종교, 천주교를 탄압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8,000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 조선에 있던 천주교 신자들이 죽고, 조선에 들어와 있었던 프랑스 신부를 처형을 시킵니다. 한 9명인가 처형을 시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으니, 이건 뭐냐? 제너럴 셔먼은 미국 배야. 미국 상선인데 얘네들이 무역하자고 저 대동강 와가지고 대포 쏘고 막 난리치우고 하니까 조상님들이 공격해가지고 침몰시켜 버렸어. 그리고 선원들 다 죽여버렸고. 요것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자, 병인박해는 이 소식을 접한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오는 병인 양요, 서양 애들의 소요 사태, 혼란스러운 사태라고 하니, 자, 내용은
프랑스가 침입을 했다. 어디로? 강화도로. 강화도는 지도를 그려보면은 자, 이게 서울이 있고 한강이 있으면은 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있어요.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왔는데 강화도로. 이때 강화도에서 문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성근이라고 하는 분이 또 정족산성에서는 양헌수라고 하는 분이 치열하게 저항한 끝에 프랑스 애들은 철수는 하는데 곱게 도망간 게 아니라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 도서관 혹은 보관소 이런 게 있었어요. 요거를 약탈을 해서 도망갑니다. 도둑놈들 하여간. 자, 그리고 요 다음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독일 상인 오페르트라고 하는 애가 도구를 한다. 어떤 거를? 이 독일 상인 오페르트도 무역을 하자라고 하면서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협박을 하려고 한 거야. 어떻게 협박하냐? 대원군의 아빠 남연군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있었는데 이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빼돌려가지고 이걸로 협박하려고 한 거야. 딜을 하려고 한 건데 실패했어. 이상한 놈이죠. 하여간. 어쨌든 이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놈들 보기에 이상한 애들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사건, 신미년에 일어난 역시 서양 애들의 소요사태, 신미양요라고 하니 이건 누가 쳐들어왔겠어? 미국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강화도로. 이거는 광성보에서 어제연이라고 하는 분이 치열하게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전멸하게 되지만 미국 애들이 강화도를 점령했지만 조선은 꼼짝도 안 하니까 아이고 노답하면서 이렇게 될 바에 장기전이 될 것 같고 우린 그냥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프랑스 어쨌든 격퇴했어. 미국도 물러났어. 야, 서양 애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국가를 지켰구나. 자존심 어떤 그런 충만해져가지고 척화비라고 하는 걸 세우니 내용은 뭐냐? 서양 애들이 쳐들어와 보면은 맞서 싸우자. 대화하려 하지 말고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전국에 건립하게 됩니다. 자, 주제 1번, 2번 같이 다뤘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을 순 있어요. 알았죠?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하니까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오세요.